아니, 푼통을 또 50페이지 되면 프린트 하려 많이 걸립니다. 꼭 좀 들으세요. 자, 오늘 6장, 이제 마지막 오늘 총칙입니다. 마지막 법률행위의 부관, 초본과 기한. 옆에 특별 효력 요건, 특별 효력 요건. 효력 요건입니다. 이게 처음 하신 분은 조금 어렵다 그래요. 법률행위의 부관은 부가시킨 약관을 줄임말입니다. 부가시킨.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제 이걸 종된 의사표시야. 종속된 의사표시. 조건과 기한도 종된 의사표시입니다. 자, 그래서 부관은 조건하고 기한. 부담이 있는데 부담은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조건. 이건 장차입니다. 장래. 장래적으로 우리 조건은 성취라 그래요. 조건 성취 여부가 불확실해야 돼. 확실하지 않은 거. 조건 불확실. 자, 기한은 도래라 그럽니다. 기한은 도래. 기한은 이거는 확실하게 도래합니다. 확실하냐 불확실하냐. 자, 일단 이 특별한 효력 요건입니다.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효력 요건.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조건. 기한은 쉬워요. 그래서 거의 시험은 조건에서 나옵니다. 너무 쉬우니 잘 안 나오고. 자, 갑이, 자, 1월 1일 날. 자, 대개 이제 지금까지 제가 강의할 때 항상 매매 가지고 강의를 한단 말이야. 매매가 대표적인 법률행위란 말이야. 근데 조건이 오면요, 시험이 거의 정해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대개. 자, 대개 보죠. 갑이 을에게, 자, 갑남이라고 하죠. 을녀에게. 자, 1월 1일 날 우리 집을 내가 공짜로 주겠다라고 청약했어요. 우리, 그래, 고마워라고 해서 승낙해서 청약계약이 체결됐어요. 청약은 공짜로 주니까 갑은 좀 불리하자는 거죠. 을은 이익이고. 그러니까 그냥 안 주고 여기다 갖다 붙여요. 뭔가. 종된 의사표시로. 축의는 주는데, 1월 1일 날 축의는 주는데, 바로 주는 게 아니고, 너가 요번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주겠다. 이렇게. 합격하면 주겠다라고 청약을, 알았어. 좋아. 합격하면 받을게. 라고 이제 합격을 조건으로 붙인다는 거죠. 합격. 종된 의사표시입니다. 합격. 합격 여부는, 자, 요번 시험 이제 우리가 10월 28일 날 시험 치죠. 합격 여부 확실해, 불확실해? 확실해, 불확실해? 그러면 확실할 수 있으면 뭐래? 확실하죠, 그죠? 자기 개인적으로는 확실하죠.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해. 객관적이니까 우리 오지선다잖아. 합격률이 몇 프로야? 20%야, 20%. 20%. 그러니까 20%야. 1번만 딱 찍고 오면 20점 맞아요. 세법이 3개 만다는 그거야. 16개 중에서 1번만 찍으면 3개 맞아. 확률상 3개. 그래서 세법이야. 딱 공부 한 개도 안 하고 딱 1번 찍고 오면 3개 맞았어요. 2번도 3개, 3번도 3개, 4번도 3개. 여러분들이 객관식을 잘 찍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학교론 같은 경우도 이제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계산 문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안 하고 그리고 개론은 4번이 다 많습니다. 계산 문제가. 제가 15년치를 확인해 보니까 4번이 많아요. 보통 한 8문제 나오거든요. 4번이 어떨 때는 3개씩 나와요. 그럼 이 사람은 합격한 거지, 한 개도 안 풀고. 계산 문제 4번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합격 여부는 불확실하잖아. 그죠? 이게 조건이에요. 주기는 주는데 합격하면 주겠다. 그러면 이제 10월 28일 시험 쳤잖아. 합격을 언제 해요? 11월 9일 날 발표한단 말이에요. 이때 아침에 9시에 띵동 하고 축하드립니다. 띵동. 그러면 합격. 그럼 요때 이제 집 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불합격. 그럼 꽝이지 뭐. 못 받는 거죠. 이게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건이 성취되면 권리가 발생하고 불성취되면 무효가 되는 거죠. 그게 조건이고. 자, 기한은 자, 주기는 주는데 이번 크리스마스 날 주겠다 이거죠.
자, 크리스마스는 확실하게 도래하잖아요. 그죠? 확실하게. 12월 25일 날 확실하게 도래하니까 기한이야. 기한은 잘 안 됩니다. 쉬워서. 조건, 무조건 합격이란 말이 나오면 조건, 이게 정지 조건이라 그래요. 정지 조건은, 자, 이 조건을 붙일 때는 아직 효력 발생 안 했어요. 아직은 조건이 성취 안 됐으니까. 나중에 합격해야 이제 효력이 발생하니까 조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효력이 뭐였죠? 아까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이게 정지 조건이에요. 그 다음 요거의 반대말이 이제 해제 조건이 있는데, 해제 조건은, 이게 해제 조건은 우리 계약에서 해제한다는 거 비슷하죠. 해제는, 자, 일단은 먼저 유효했어요. 청약계약이 일단은 유효한데, 자, 오늘 내가 주겠다. 주기는 줘. 그래서 등기까지 해줬어요. 1월 1일 날. 단 해제 조건 묻히면 단 해제 조건.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허가가 나야 돼. 아직 허가가 안 났어. 허가가 안 나면 도로 찾아오겠다는 거죠. 이런 게 해제 조건. 허가가 안 난다. 그러면 이거 말소해서 도로 넘겨줘야 돼. 이 권리가 소멸되는 거죠. 효력 소멸입니다. 이게 해제 조건이야. 정지 조건은 조건 붙일 때는 아직 효력이 발생 안 했는데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해제 조건은 현재 1월 1일 날은 효력이 발생했는데 나중에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오히려 소멸하는 겁니다. 자, 그게 해제 조건이에요. 이것도 비소급입니다. 비소급. 그때부터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 발생,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 소멸, 비소급입니다. 자, 하나씩 가보죠. 조건 1의, 잘 보세요. 땡땡. 조건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동그라미쳐 발생, 그러면 정지 조건 또는 효력의 소멸, 이게 해제 조건입니다. 효력의 발생이나 또는 효력의 소멸을 장래 불확실 사실의 성부, 성취 여부에 의존케 하는 부관을 말합니다. 부관. 동그라미 1번 조심해야 돼. 조건은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한 게 아니고 이미 성립은 했어요. 청약계약은 성립해서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라 뭐에 관한 거라고? 효력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성립 요건이 아니라 효력 요건이야. 효력 요건이다. 그리고 자, 동그라미 3번. 조건은 당사자가 임의로 자발적으로 부과시키는 것이어야 돼. 즉, 이걸 적으세요. 종된 의사표시입니다. 종속된 의사표시야. 말로 갖다 붙여야 돼요. 의사표시. 자, 2번 조건의 종류. 이걸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1.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 정지 조건, 해제 조건. 개념 잘 알아야 돼. 정지 조건은, 자,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1. 정지 조건 땡땡.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장래 불확실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입니다. 여기 나오죠? 2번 공인중개사 시험에 뭐하면 합격을 하면 아파트를 증여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증여계약을 했는데 언제 권리가 발생한다? 합격해야 권리 의무가 발생하니까 정지 조건이에요. 불합격하면 꽝이야. 권리 의무 발생 안 해요. 다음 2번 해제 조건은 반대. 해제 조건은 땡땡.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 같은 말 무효죠. 소멸 무효를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입니다. 예, 잘 보세요. 2번 공인중개사 시험에 불합격하면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겠다 이거예요. 현재는 장학금 주고 있죠. 현재는 주고 있는데 불합격하면 장학금 못 받잖아. 이런 것을 해제 조건이라 그래. 구별 잘해야 돼. 정지 조건은 조건을 붙일 때는 아직 효력이 발생 안 했어요. 나중에 조건이 성취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걸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은 현재 조건 붙일 때는 효력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무효로 소멸되는 게 해제 조건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정지 조건이 좋아요? 해제 조건이 좋아요? 네? 뭐가 좋아요? 정지가 좋아요? 해제가 좋아요?
둘 다 안 좋은 거예요, 둘 다. 주려면 그냥 주지 뭘 붙여. 안 좋은 거야, 이게.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제 정의할 때 붙인단 말이야, 되게. 그래서 계약에는 이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계약에는. 근데 단독행위는 못 붙여, 나중에 나오지만, 단독행위는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쪽이 상대방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데다 또 안 좋은 거 붙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때리는데 또 때리고 엄청 아프잖아요. 단독행위는 조건을 못 붙이게 해요. 안 좋은 거니까. 자, 그래서, 자, 2번 또 가장 조건은 무효죠. 그죠? 잘못된 조건이죠. 형식적으로는 조건인데, 실질적으로는 조건이 아닌 경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효가 많은 거죠. 가장된 조건 갑니다. 151조 제목. 여기 자주 나와. 불법 조건은 100% 무효죠. 기성조건, 불능조건입니다. 자, 제1항, 여기 불법입니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는 그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짧게, 불법 조건이 붙은 계약은 무효다. 불법 조건 붙으면 무효입니다. 예컨대, 갑이 이런 거죠. 불법 조건. 갑이 을에게, 야, 을아, 너, 자, A를 살인하면 청부살인이죠. A를 살인하면 내가 1억 주겠다. 청부살인 조건, 이런 거죠. 불법 조건은 무효입니다. 불법 조건은 우리 사회질서 위반이니까 103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불법 조건 붙으면. 다음 2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자, 이미 성취한 경우를 기성조건이라 그래. 갑이 을과 이 계약할 때 이미 성취된 조건을 기성조건이라 그래. 이미 성취된 거. 근데 이 사람이 작년에 시험 합격했어요. 작년 시험 합격한 사람 시험 칠 수 있어 없어? 못 칩니다. 작년 합격한 사람한테 너 이번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뭐 주겠다. 이런 게 기성조건이야. 이미 성취된 조건. 자, 갑니다. 기성조건은 원칙적으로 무효인데 갑자요. 조건이 법률행위에 해당 이미 성취됐다.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를 하고,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는 것은 조건 안 붙인 계약으로 하고, 즉 유효로 하고, 반대로 해제조건이면 무효로 한다. 1차전 나옵니다. 기성조건에다가 해제조건하고 같이 붙이면 무효야. 그래서 외울 때 기해무 이렇게 됩니다. 기성조건에 해제조건 붙이면 무효입니다. 이미 성취된 조건에다가 무효라고 붙이면 무효죠. 시험 합격한 사람에게 너 이번 시험에 떨어지면 뭐 아파트 달라 하면 무효죠. 다음 사망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불가능 조건이야.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즉 1월 1일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이게 불능 조건입니다. 불가능 조건. 자, 불가능 조건.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를 하고, 정지 조건이면 무효로 한다. 자, 이렇게 옵니다. 자, 불능 조건은 대표적인 해가 뭐냐 하면 불가능한 조건이에요. 예컨대 해가 서쪽에서 뜨면 이렇게 나옵니다. 해가 어디서 떴죠? 서쪽에서 뜨면 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해가 서쪽에서 뜨면 오늘 집에 와서 한번 해보세요. 자, 일로 와보라. 아들아, 따라.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면 자동차 사줄게. 사준다는 거야? 안 사준다는 거야? 사준다는 거죠. 엄마 미친 사람 아니야? 그런단 말이에요. 무효죠? 그래서 불능 조건에 정지 조건 붙이면 무효다. 불정무. 자, 해봅시다. 바로 밑에 기성 조건에다가 해제 조건 플러스 하세요. 붙이면 오른쪽 효과는 법률행위 무효. 기성 조건에 정지가 붙으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자, 조건 없는 법률행위 같은 말 유효라는 겁니다. 유효. 오른쪽 불능 조건에 뭐가 붙이면 정지 조건이 붙으면 무효. 불능 조건에 해제 조건이 붙으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입니다. 자주 나옵니다. 외울 때 기해무, 불정무, 기해무, 불정무,
기해무, 불정무 그렇게 외워요. 앞페이지 잠깐 와보세요. 45쪽이요. 45쪽. 아까는 이해를 못했지만 이제 돌아올 거야. 45쪽 왔습니까? 거기 위에 박스 안에 구체적인 예에서 10번, 11번 얘기입니다. 10번에 불능조건 더하기 정지조건 무효. 다음 11번 기성조건 더하기 해제조건 무효.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자, 다시 봅니다. 자, 그러면 불법 조건은 언제나 정지가 붙든 해제가 붙든 무효입니다. 불법 조건은 100% 무효. 자, 기성 조건은 뭐하고 결합해야 무효야? 해제 조건하고 결합해야 무효. 불능 조건은 정지 조건과 결합해야 무효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반대가 되면 기성은 정지, 다음에 불능은 해제와 결합하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는 겁니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는 것은 유효한 행위라는 거야. 조건 안 붙이니까. 그러니까 유효한 법률행위가 됩니다. 무효를 외워야 됩니다. 불법 조건은 뭐 외울 필요도 없고 무효, 기해무, 불정무는 무효입니다. 워낙 많이 출제해요. 자, 그다음 오른쪽에 3번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같은 말은 조건에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 옆에 적으세요. 이건 무효가 되는 겁니다.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거. 자, 조건에 친하지 않다. 조건 못 붙인다. 친하지 않다. 이걸 붙이면 무효가 된다는 거야. 조건은 자, 안 좋은 거니까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가자. 1번에 조건 붙이는 게 안 되는 거. 자, 1. 단독행위는 조건 못 붙여요. 단독행위. 그래서 외워야 돼. 단독행위. 취소, 추인, 해제, 해지, 상계, 환매 등에는 조건 붙일 수가 없는 게 원칙입니다. 불리한 데다가 또 불리한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그런데 예외적으로 오히려 상대방이 이익만 주는 것은 조건 붙일 수 있죠. 오히려 상대방이 이익이니까. 다만 첫째,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단독행위고, 2개. 채무 면제하고 유정. 이건 붙일 수 있어요. 자, 채무 면제. 자, 갑이 을에게 채무 면제도 단독행위, 유정도 단독행위야. 근데 오히려 붙이면 상대방이 유리한 거예요. 근데 을이 갑한테 채무가 1000만 원 있어요. 근데 갑이 자, 면제시켜주면 이 사람 면제도 받고, 자, 너가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채무 면제해 줄게. 그러면 시험 합격도 하고 면제도 받고 유리하잖아요. 너가 합격하면 내가 이 건물 유정 줄게. 유리하니까 이런 면제나 유정은 단독행위지만 조건 붙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째,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조건 붙일 수 있어요. 상대방이 뭐 내가 불리해도 좋다, 동의해 줄게, 그러면 붙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에 신분행위는 조건 못 붙입니다. 신분행위는 단순해야 돼. 뭐 혼인, 인지, 뭐 파양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딱 요건 기억하죠? 유언, 유정은 조건 붙일 수 있습니다. 시험 합격하면 내가 유정해 줄게. 다음 방가로 2번,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 붙이면 무효입니다. 무효. 자, 그래서 땡땡 조심해야 됩니다. 이걸 자주 나오는 건데, 이 법률행위에 1월 1일 날 이 집을 정의하면서 정의계약 하면서 여기다가 조건을 갖다 붙였어요. 조건 붙임. 그러면 조건이 무효가 되면 이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계약 전부가 무효가 돼야 돼요. 전부 무효가 원칙이라고 그랬죠. 이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시키면 안 된다. 이 계약 전부가 무효가 돼야 돼. 전부 무효의 원칙. 자, 그래서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정여계약 전부가 무효야. 즉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정여계약은 불법 조건이므로 조건만 분류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법률행위 정여계약 전부가 무효입니다. 찾아 나옵니다. 자, 불법 조건을 붙이면 조건만 무효가 아니고 법률행위 전부가 정여계약 전부가 무효입니다.
그 판례도 반드시 기억하고, 그 요약집에다가 가로 열고 판례란 말 나오면 반드시 암기하라는 겁니다. 자, 4번. 조건 성취와 불성취인데, 150조 제목 보세요. 조건 성취나 불성취를 신의칙에 위반하면 안 됩니다. 반신행입니다. 자, 1항 보세요. 조건 성취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 줄거세요.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 살짝 적어 을이라고 하죠. 을여가 신의 성실에 위반해서 반하여 조건을 성취를 불이익 받을 자, 갑이네, 갑이 조건 성취를 방해한 때는 상대방 을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가 있다. 성취한 것으로 주장합니다. 자주 나와요. 자, 조건 한번 붙여보죠. 자, 감남이 을료에게 1월 1일 날 이 집을 공짜로 주겠다. 좋다. 정해받을게라고 정해계약이 성립했어요. 여기다가 이제 조건을 갖다 붙입니다. 단, 주기는 주는데 너가 이번 시험에 합격한다면 주겠다. 우리 좋다. 합격하면 받을게라고 종된 조건 붙였어요. 자, 그러면 시험에 합격하면 이 사람이, 그죠? 이 사람이 불리하잖아. 그죠? 불리한 사람. 이 사람은 조건 합격하면 아파트 생기니까 유리하죠. 자, 이 사람이 이제 이 을의 조건 성취를 방해했어요. 조건 성취를 방해한다는 거죠. 이 방해하면 이 사람이 방해했으니까 을은 이제 조건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야. 성취를 주장해서 아파트 달라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방해가 또 이런 거죠. 자, 을이 이제 합격하면 아파트 생기니까요. 열공합니다. 열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너무 열공하지 마세요. 시험 우리 시잖아. 그 전날 저녁 일찍 자야 됩니다. 한 9시, 10시쯤 자세요. 9시. 잠안 온다고 또 술 먹지 말고요. 일찍 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똥말똥 잠이 잘 안 와요. 계속 자야 돼요. 그래도. 근데 이날 만약에 우리 새벽 한 3시까지, 4시까지 공부한다. 다음날 글자 안 보입니다. 일찍 주무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거 보니까 점수가 보니까 잘 나와. 평균 막 80점씩 나와요. 그러니까 갑이 불안한 거예요. 이제 합격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시험 치는 날 차를 가져왔어. 야, 차 타. 내가 시험장에 과학대학까지 데려다 줄게. 해가지고 그래서 탔어. 이제 이 양반이 내가 분명히 9시까지 자라 그랬는데 새벽 4시까지 공부했어요. 4시까지. 그러니까 조금 졸려가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근데 차가 덜컹덜컹해. 이상해. 조금 있다가 딱 내리니까 딱 시간을 보니까 12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저 지리산에 가 있어. 지리산에. 지리산. 시험 못 치게 방해했죠. 그죠? 이 사람은 뭐 시험 못 쳤지. 시험 떨어졌지 뭐. 시험 떨어졌지만 뭐라고? 시험에 떨어졌지만 조건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이겁니다. 왜? 얘가 나쁜 짓 했으니까 신의칙 위반해야 하는 거야. 다시 대입하세요. 1항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 감남이 신의 성실에 반해가지고 저 지리산에 데려가가지고 시험 못 치게 성취를 방해한 때는 상대방 을은 시험은 떨어졌지만 조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아파트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제 주장하느냐? 그게 문제야. 조금 이따 판례 나옵니다. 2항 반대 갑니다. 2항 반대. 조건의 성취로 인해 이익을 받을 당사자, 즉 을입니다. 이익을 받죠. 을이죠.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 생기니까 이익을 받을 당사자 을여가 신의 성실에 반해가지고 조건을 성취시킨 때는 상대방 갑은 거꾸로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런 얘기죠. 자, 을이 이제 공부를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컴퓨터나 놀았어. 그래서 이제 시험장에 가가지고 이제 열심히, 나는 이제 이 공인중개사보다 내가, 사시가 좋겠다 해서, 사시 공부를 합니다. 사시 공부는 이 사법시험 공부가 아니에요. 이 사시공 딱, 눈 돌리는 거. 이거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가가지고, 쫙 봐가지고 큰 일을 해가지고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격했어. 근데 갑은 그래 너 임마 신이치 기반으로 컨닝했으니까 시험을 합격했지만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안 주겠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신이치 기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방해하면 안 되고 얘는 컨닝해서 합격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은 반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 신이치 기반이죠. 거기 이제 밑에 자 조건 성취나 불성취의 반신의 효과입니다. 자 방금 1번 얘가 컨닝했다. 이건 불법행위 저지른 거야.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돼요. 1번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 저 산에 데려가지고 자 방해했고 시험 못 치겠으니까 업무 방해죄로 감옥에 갑니다. 또 이 사람은 신의치 위반을 성취하면 위법함으로 법에 위반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다음 2번이 중요합니다. 조건 성취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누구죠? 불이익 갑이죠. 갑이 신의 성실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해서 저 지리산에 데려갔어요. 시험 못 치게. 그때 조건 성취로 의제 단주되는 시점이 언제냐 이거야. 그때 권리 주장해야 되는 시점은 방해 행위가 있는 때가 아닙니다. 지리산으로 데려간 때가 아니라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동그라미 치세요. 추산되는 시점입니다.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언제라고? 합격자 발표일이라는 거예요. 합격자 발표일 날 시험 안 쳤으니까 떨어졌겠죠. 당연히. 떨어졌지만 조건 성취된 걸로 간주해서 합격자 발표일 날 권리 주장할 수 있다 이겁니다. 조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에 여기 한 3번 정도 출제됐어요. 자, 이제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죠. 자, 그 148조는 조문만 잘 기억하면 돼요. 48, 49조. 조건부 권리도 권리잖아. 침해하면 안 됩니다. 금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 당사자는 갑과 을은 조건 성취가 아직 미정한 동안에 아직 시험 안 쳤어요. 그 조건 성취에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정의역량 했는데 이걸 다른 데 팔아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 하면 손해배상해 줘야 돼요. 조건부 권리도 침해 금지됩니다. 자, 149조가 더 많이 나와요. 조건부 권리도 다 처분할 수 있어요. 조건 성취가 아직 미정한 권리 의무도 일반 규정으로 권리니까 처분하고 상속하고 보존하고 또는 담보에다가 살짝 가등기 담보입니다. 가등기 담보를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 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조건부 권리도 다 할 수 있어. 처분할 수도 있고 상속할 수도 있고 보존할 수도 있고 가등기 담보를 할 수도 있다. 잘 기억하고 거기 이제 해설에서 동그라미 3번 내려오세요. 워낙 중요합니다. 자,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해서 안 했어요? 안 했죠? 아직 권리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가 없으므로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권리가 없으니까 채권의 소멸시효는 아직 진행되지 않는다. 그 점 기억하고 그 다음에 147조는 이제 조건 성취에서 효과 정지 조건하고 해지 조건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자, 1항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정지 조건 시험에 합격하면 주겠다 그랬죠.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시험에 합격한 때부터 그 효력 권리 의무가 생긴다. 권리 발생. 반대 제2항 해제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반대로 효력을 잃는다 같은 말 무효가 된다. 비속어입니다. 소급하지 않아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 발생한 게 정지조건.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소멸되는 게 해제 조건이야. 성취, 이때 효력이 변동되는 거죠. 소급하지 않는다. 1월 1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특약으로 소급시킬 수는 있어요. 예외적으로. 자, 너가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외적으로 내가 먼저 등기는 6월 10일 날 먼저 넘겨줄게.
합의했다는 이렇게 넘겨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갑니다. 사망.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동그라미시되어 소급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소급 의사에 의한다. 특약을 하면 소급할 수 있어요. 자, 그거 좀 잘 기억해야 돼. 원칙은 소급 안에 양가로 1번. 정지 조건 부분들에 의해서는 땡땡. 정지 조건이 시험에 합격하면 법률 효력이 발생하고, 정지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불합격하면 무효가 된다. 이게 정지 조건입니다. 자, 대표적인 정지 조건 나오네요. 당구장 표시. 동산의 소유권 유보부 매매. 이거 할부 매매라 그래요. 동산의 할부 매매가 대표적인 정지 조건부 매매입니다. 할부 대금이 완납되어야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정지 조건부 매매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나오죠. 할부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때 조건 성취했죠. 별도의 의사 표시 없이 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이게 바로 할부 매매, 동산 소유권 매매입니다. 대표적인 정지 조건부 매매예요. 할부 대금을 다 지급하기 전까지는 아직 매도인이 소유자였다가 대금 다 지급하자마자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다음 양글 2번 해제 조건.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는 땡땡.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소멸합니다. 반대로 해제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유효가 되죠.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다. 유효로 확정돼요. 대표적인 애가 약혼 예물수수예요. 이게 대표적인 해제 조건부 정여입니다. 해제 조건부 정여. 약혼 예물수수 보죠. 자, 감남이 을료와 이제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2월 1일 하면서 시계 반지를 줬어요. 딱 손에 껴주자마자 소유권이 자, 을에게 넘어왔죠. 이제 권리가 효력이 발생했어요. 누구 거죠? 을의 거요. 근데 이제 한 1년 있다가 1년 후에 약혼이 파혼이 됩니다. 자, 파혼이 되면 또 돌려주죠. 이게 바로 해제 조건부 책입니다. 약혼 뇌물수수는 땡땡. 혼인 불성립을 해제 조건이야. 해제 조건하는 정여 계약입니다. 이게 정지와 해제의 차이입니다. 정지는 나중에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 권리가 발생하는 거고, 해제 조건은 나중에 조건이 성취되면 권리가 오히려 반대로 소멸하는 겁니다. 자, 1. 무슨요? 소급표, 비소급표. 비소급표 원칙 같은 말 장래효 원칙. 비소급표 같은 말 장래적 효력. 장래효. 이게 원칙이에요. 장래효. 자, 이것도 찾아야 됩니다. 비소급표가 원칙이야. 즉, 조건이 성취의 효력은 법률행위시가 아니야. 1월 1일 날이 아니라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정지 조건이 성취한 때, 해제 조건이 성취한 때 1월 1일 날 소급 안 해요. 자, 그런데 예외. 이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소급표 특약은 유효합니다. 약정으로 소급할 수 있다. 아까 147조 사망 봤잖아요. 3번도 찾아 나오는 판례. 자, 해제 조건부 정여 줄거세요. 해제 조건부 정여야. 자, 해제 조건부 정여를 자 1월 1일 했다고 하죠. 그러면 해제 조건이니까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또 듣기 넘어간단 말이에요. 자, 소유자 갑이 자 을과 정여합니다. 단 해제 조건이죠. 여기다 이 소유권 이전 소유자 을 단 여기다가 이제 해제 조건을 붙입니다. 해제 조건은 사실 등기예요. 해제 조건 땡땡. 자, 보기 중에서 시험 불합격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그럼 아직까지 시험 치기 전까지는 을이 소유자죠. 야, 불합격 해버리면 해제 조건이 성취되니까 당연히 갑에게 소유권이 복귀하게 됩니다. 이게 무효가 되니까 이게 해제 조건입니다. 자, 보세요.
3번 해제 조건부 정해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더라도 살짝 적어 을에게 소유권 등기를 마쳤더라도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불합격하면 그 소유권은 당연히 동그라미쳐 당연히 정여자 갑에게 복귀한다. 이게 당연 복귀설입니다. 말도 안 해도 시험에 불합격하면 당연히 갑에게 소유권이 복귀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을이 해제 조건 살려 부기등기입니다. 이렇게 부기등기 했다고 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다 보면 공부도 안 돼요. 이거 막 떨어지면 소유권 넘어갈 거니 팔아먹었어요. 야, 좀 싸게 팔죠, 병이. 야, 애매. 이 사람은 이제 해제 조건이 뭔지도 몰라. 공부를 안 해가지고 병은. 그래 이제 싸게 샀어. 1억짜리 한 5천만에 팔았어요. 3. 소유자 병. 이렇게 소유권 넘겼다는 거죠. 그런 불합격하면 뭡니까, 이거? 그죠? 예, 이 부기등기는 주등기죠. 얘가 이제 요거에 위반이니까 이거는 말소당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할 것이고, 다음 신표. 조건 성취 전에 수정자 을이라거나 의리한 처분행위는 무효입니다. 처분행위는 조건 성취 효과를 제한한 돈에선 무효이다. 잘라주세요. 무효다. 그래서 이 등기는 말소당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해제 조건을 등기를 안 했다는 거야. 등기를 안 했다. 등기를 안 하면 대항력이 없잖아요. 등기 안 했으니까 병이 완전히 소유자입니다. 이럴 때는 등기 안 했으니까 다만 그거야. 그 해제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 등기 안 했죠. 안 했으면 그 처분행위로 인해 권리를 취득한 제3자 병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 뭘 안 했으니까? 등기를 안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세 개로 나눠서 정리해야 돼. 첫째 줄. 자, 불합격하면 당연히 소유권이 누구한테? 갑에게 복귀한다. 잘라주고. 그리고 해제 조건이 등기가 되었다면 처분행위하면 뭐다? 무효다. 또 잘라주고. 자, 해제 조건을 등기 안 했다면 대항력 없으니까 제3자에게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세 개로 나눠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 3번에 입증 책임 중요 표시하세요. 자주 나와. 입증 같은 말 정명 책임, 입증 책임. 항상 소송에서는 정명을 못하면 집니다. 우리 민법은 항상 입증을 한 걸 전제로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입증을 한 걸. 자, 그럼 갑니다. 1번. 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 자, 이 집을 정의했어요. 정지조건. 너가 시험에 합격하면 주겠다. 이겠죠. 그러면 이제 이 정지조건은, 이 사람이 조건 붙이나, 이 사람이 불리하죠. 이 사람이 유리하죠. 그러면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은 갑이 입증해야 돼요. 자, 이 사람이 시험도 아직 안 쳤는데 8월 15일 날 을이 갑보고 야 정혁에 갔는데 너 왜 소유권 안 넘기냐 주장할 때 갑이 이제 무슨 소리냐? 정지조건 붙어 있다는 것은 갑이 입증해서 시험 칠 때까지는 소유권 안 넘겨도 된다는 겁니다. 자, 1번. 정지조건부 법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 잘 기억해야 돼.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 갑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가 갑이잖아요. 아직 권리 의무가 발생 안 했다. 왜?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 갑이 입증한다.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 그 다음에 2번 반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줄거세요.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 시험에 합격했다는 을이 입증해야죠.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을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판례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은 누가 입증한다? 효과를 다투는 자, 갑. 이번에는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합격한 사람, 을이 입증해야 됩니다. 이거 거꾸로 잘 되니까 조심해야 돼. 자, 여기까지 조건입니다. 자, 조건을 문제를 한번 볼까요? 조건이 문제가 있나요? 조건 기한까지 같이 한번 보죠. 기한하고 나서 풀어야 되겠네.
같이 섞여 있으니까 57쪽 보세요. 제2절 다시 요약적으로 옵니다. 기한. 기한은 확실하죠. 그죠? 뭐 크리스마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 시험 치는 날 기한. 자, 의 기한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 이행을 장래 줄거세요. 장래 장차 발생이 확실히 동그라미치고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부간을 말합니다. 자, 이번에 기한의 종류는 아까 조건하고 좀 비슷해요. 조건은 정지 조건인데 요거 이제 기한은 시기라 그래. 시기 영어로 얘기하면 from이죠. 뭐로부터 해제 조건. 요거는 종기라 그래. 종기. 마칠 종자죠. 투죠. 뭐로부터 뭐까지. from to. 자, 아까 요거는 뭐 1월 1일부터 이게 시기고 12월 말까지 이게 종기죠. 종기. 이거는 시작하는 거고 이거 끝마치는 거. 자, 갑니다. 시기를 일명 정지 기한이라고 돼요. 땡땡. 법률 효력 발생입니다. 정지 조건하고 같으니까 효력 발생 또는 채무이행 시기를 장래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기한입니다. 예, 나오죠? 내년 1월 1일부터 너에게 임대 주겠다. 임대차 계약은 오늘 했는데 효력은 언제 발생해?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하. 이런 것을 시기라고 해요. 이 종기는 반대. 효력 소멸이죠. 땡땡. 법률행위의 효력 소멸을 장래 발생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기한. 얘만 잘 기억하세요. 예. 금년 12월 31일까지 너에게 임대해 주겠다. 오늘 임대차 계약에 효력 발생했는데 언제 효력이 소멸해요? 12월 31일 날 소멸하죠. 이런 게 종기입니다. 예를 들면 시기, 종기. 자, 문제는 3번이야. 확정기한하고 불확정기한입니다. 자,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자, 확정기한은 살짝 적어. 이거는 달력에 적혀 있는 거면 달력에 적혀 있는 게 확정기한이고 불확정기한은 달력에 없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달력이 없는 게 불확정기한입니다. 자, 확정기한은 쉬워요. 딱 달력이 있으니까 이해해 보세요. 내년 1월 1일에 채무를 변제해 주겠다. 내년 1월 1일이 딱 확정돼 있죠. 달력에 있잖아요. 근데 불확정기한 이게 문제야 이제. 자, 이해해 보세요. 너가 사망하면 너의 자식에게 아파트를 주겠다 이거야. 사망하면 사망은 날짜 박혀 있습니까? 안 박혀 있죠, 그죠? 언제 죽을지는 모르잖아. 반드시 죽지만 조심해야 돼. 너가 사망하면 이것도 기한입니다. 자, 합격하면은 뭐죠? 조건이. 무조건 합격 나오면 조건. 너가 사망하면 이거는 기한입니다. 이걸 불확정 기한이라 그래. 불확정 기한. 사망하면 또 이게 뭐 면 나왔다고 if 그러면 안 돼요. 이것도 기한입니다. 너가 사망하면 기한. 합격하면 조건. 사망하면 잘 기억해야 돼. 불확정 기한입니다. 그 3번에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기한에 친하지 않고 요거는 아까 이퀄 저거 조건 못 붙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조건 못 붙이는 거는 기한도 못 붙입니다. 그렇게만 기억하면 됩니다. 단독행위하고 신분행위는 조건 기한 다 못 붙여요. 단독행위와 신분행위는 조건도 기한도 붙일 수 없다. 자, 이제 4번은 중요 표시 이제 기한도래 효과. 자, 1항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시기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시기는 효력 발생. 반대말 2항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조심할 게 이제 아까 조건과 기한의 가장 큰 차이는 조건은 아직 조건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하니까 예외적으로 소급표 특약할 수 있다 그랬죠. 특약으로
소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한은 딱 확실하잖아. 확실하니까 이건 절대로 소급할 수 없어요. 특약으로도 소급할 수 없어요. 절대로 소급이 안 돼요. 이걸 소급하게 되면 무슨 관계가 벌어져요? 보세요. 갑이 을에게 내가 이걸 임대 놓으면서 12월 1일부터 임대 놓겠다 이렇게 정했어요. 부터 시기죠. 그래 놓고는 또 소급해가지고 8월 1일부터 놓겠다. 말이 안 맞잖아요. 이거는 12월 1일부터 발생하고 이거는 8월 1일 모순되잖아. 그래서 절대로 기한은 소급할 수 없습니다. 자, 그 점 조심하고요. 그 밑에 당구장비 2개 나오잖아요. 기한의 효력에는 소급표가 절대로 인정이 안 됩니다. 절대로 소급표 안 돼요. 즉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도 소급표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조건과 차이야. 조건은 소급표 특약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기한은 특약도 안 돼요. 소급표가. 자, 그러면 기한에만 있는 게 5번, 6번이야. 5번 기한의 이익입니다. 자, 기한의 이익은 자, 기한이 아직 도래 안에서 받는 이익이죠. 자, 갑이 은행에 가서 돈을 1억을 빌리면서 자, 변제기를 자, 10년 후라고 했다고 하죠. 그러면 10년 동안 아직까지 원금 안 갚아도 되니까 갑에게 이익이 있죠. 이걸 기한의 이익이라 그럽니다. 대개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게 많으니까 채무자에게 있는 걸로 추정합니다. 자, 거기 제1항 기한은 누구 이익으로 추정한다고?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답니다. 이걸 본다라고 잘래. 본다, X, 추정한다. 채무자 이익으로 추정합니다. 추정한다. 본다, X입니다. 제2항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는 못합니다. 자, 갑이 자 10년 후에 원금 갚기로 했어요. 근데 갑이 이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한 5년 만에 갚습니다. 그러면 을은 나머지 5년 동안 받을 이자가 있었잖아요. 이걸 못 받게 되잖아. 그래서 이 상대방이 손해주면 이거는 자 이거 남은 이자 있죠, 그죠?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원칙은. 근데 이건 임의 규정이니까 갑이 신용이 좋으면 이 이자 안 받죠. 특약으로. 원칙은 이자 지급해야 돼요. 2항 기한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 이익을 해하지는 못합니다. 이자 지급해야 돼. 남은 거 1번 기한 이익이란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입니다. 자, 2번 기한은 일단 누구의 이익으로 추정하죠?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합니다. 자, 3번에 기한이 포기도 의사표시야.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입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입니다. 다음 6번 이제 기한 이익이 상실되는 거야. 당연히 상실되는 거. 그러면 즉시 변제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자, 기한을 10년 정했어요. 10년 정했는데 이 갑의 기한 이익이 상실돼 버리면 기한이 빵년이 된단 말이야. 즉시 변제해 줘야 돼요. 기한이익 상실 사유 가보죠. 1. 대개 채무자가 잘못한 경우에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했거나 감소했거나 멸실하게 한 때 채무자가 잘못했잖아요. 다음 이 채무자가 담보 제공하기로 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자가 빠졌네. 아니한 때자 넣으세요. 때. 다음 3번에 채무자가 파산 선고받은 때. 마지막 4번 중요. 당사자가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 의한 때.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하면 특약에 의해서 당연히 상실이 됩니다. 자, 기한이익 상실과 특약은 두 가지가 있어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좀 뭔지 잘 모르겠다. 잘 명확하지 않은 불명확하면 저 조심해야 됩니다.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합니다. 정지 조건이 아니고 가죠. 외워야 돼.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두 가지 중에서 형성권적 동그라미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차준합니다.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해야 상실됩니다. 형성권이니까 반대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 X입니다. 구분 잘해야 돼요. 자,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합니다. 정지조건부로 추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한꺼번에 외우지 말고 이걸 외우세요. 기한이익 상실은 뭐로 추정한다? 그냥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다. 정지조건부로 추정 안 한다. 우리 유명한 판례입니다. 자, 마지막인데 이번에 기한이익 상실의 효과요. 기한이익이 없어졌어요. 그럼 즉시 변제 청구합니다. 채무자는 기한이익이 남아있다고 주장 못해요. 못하니까 거꾸로 즉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시. 그러면 이제 변제 청구하면 그때부터 청구한 때부터 이제 기한이 도래하게 돼요. 그때부터 즉시 변제 청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칙을 마쳤어요. 자, 문제 한번 보죠. 자, 그 예제, 자, 170쪽이네. 자, 법률행위 조건과 기한. 옳은 거에 조금 어렵죠? 자, 1번 정지 조건에는 법률행위.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 주겠다죠? 효력 발생.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가 아니라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한다. 용어 묻는 거죠, 용어. 효력이 발생한다. 자, 2번 기한은 누구 이익으로 추정한다 그랬어요?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 권자를 무자로 바꿔야 돼. 그리고 기한이익은 당연히 포기할 수가 있다. 뭐 법조문이죠. 3번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 의무도 다 할 수 있죠. 일반 규정으로 처분할 수도 있고 가등기 담보를 할 수도 없다가 아니라 있다. 4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이미 성취했다. 무슨 조건이죠? 기성이죠. 기해무.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네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답 나왔네. 4번. 거의 기해무 불정무에서 출제해요. 5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 가능하죠. 조건이니까 소급하기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효력은 조건 성취한 때부터 발생하는 게 아니라 소급표 특약이 있으니까 소급에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급에서 발생한다. 특약이 했어요. 다음 2번 문제. 조건과 기한 틀린 건 좀 쉽죠. 1번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 조건은 뭐라고 하죠? 불정무. 정지 조건이면 무효다. 정확해요. 불정무. 2번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 조건은 뭐죠? 기해무. 해제 조건이면 무효다. 1번 2번은 반드시 외워야 돼. 불정무, 부정무, 기해무. 3번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조건 붙어 있다. 갑이 입증해야죠. 갑. 붙은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 갑이 증명해야 합니다. 4번 조금 전에 했던 거 조금 전에 한 1분 전에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잘 모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뭐로 추정한다? 형성권으로 추정한다 그랬죠?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틀렸네요. 정지조건부가 아니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합니다.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답 4. 이거는 판례입니다. 5번 종기 투조까지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마한다. 잃는다. 종기. 오늘 민법 오늘 요게 종기입니다. 종기까지. 자, 다음 물건인데 물건도 이제 기본 개념만 조금 하고
알겠습니다. 10분이라도 더 해야 돼. 자, 물건법 봅니다. 자, 물건이 제일 많이 나오죠, 그죠? 14문제 나옵니다. 자, 물건은 일단 다음 페이지 넘기세요. 62쪽. 62페이지에 오늘 집에 가서 좀 한 5분 좀 적어보세요. 물건의 종류 쫙 보세요. 우리 교과서보다 훨씬 멋있게 해놨단 말이에요. 물건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우선권 나누죠? 점유권, 본권, 본권은 소유권,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용익물권, 담보물권. 용익물권 3개 뭐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다음에 담보물권은 유치권, 저당권, 질권. 요 이제 가로 안에 있는 객체란 말이야. 객체를 기억해 가보죠. 점유권은 부동산하고 동산입니다. 그 옆에 적으세요. 점유권은 등기를 못해. 등기 X. 등기를 못한다. 점유권은 그냥 손에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다음 본권은 정당한 지배권이죠. 소유권은 부동산, 동산, 이건 완전 물건 땡땡 3개 적으세요. 자, 소유권은 뭐죠? 자기 소유를 말하는 거죠. 사용권능, 수익권능, 처분권능. 여기 포인트입니다. 소유권은 3가지 가지고 있어야 돼.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그 3가지 가져야 소유권이 완전 물건이라 그래서요.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다음 제한 물건은 타 물건이라 그래. 그래서 소유권자가 갑이라면 제한 물건자가 을이란 말이야. 그래서 남의 물건, 타인의 물건을 제한적으로 지배하는 겁니다. 이건 등기할 때 을구죠. 이건 갑구고. 자, 용익 물건 갑니다. 사용가치 지배. 그러니까 사용하고 수익만 하는 거죠. 지상권은 토지, 지역권도 토지, 그 토지에다 적어 성역지라고 적으세요. 성역지를 지배하는 겁니다. 성역지. 전세권은 토지, 건물 다 가능합니다. 뭐 지자는 빠지고요. 토지, 건물. 지자가 안으로 들어와야 돼. 자, 뒤로 빠졌어요. 토지, 건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지자 앞으로 넣으세요. 토지와 건물. 다음 담보물건은 교환가치 지배다 땡땡 경매권입니다. 경매권이 있는 게 담보물건입니다. 자, 유치권은 객체가 부동산, 동산, 유가, 정권. 법이 정하는 법정 담보물건. 그 옆에 적으세요. 등기 X입니다. 등기를 못해요. 등기 못한 게 점유권, 유치권은 등기를 못합니다. 다음 저당권은 부동산하고 권리 있죠. 권리에다 2개 적어. 권리에다가 지상권, 전세권입니다. 저당권은 객체가 부동산하고 권리 2개, 무슨 권? 지상권하고 전세권이에요. 지상권하고 전세권만 객체입니다. 자, 질권은 동산하고 권리입니다. 그 권리에다가 권리질권이라고 해서 땡땡 적으세요. 부기등기입니다. 권리질권은 뭐 한다? 부기등기할 수 있어요. 이 2가지는 계약으로 성립하니까 약정담보물건이야. 약정담보물건. 그럼 거꾸로도 이제 암기돼야 돼. 담보물건 3개 뭐죠? 유저질, 용익물건 3개, 지지전, 제한물건 6개, 지지전, 유저질. 본권 7개, 소유권. 그리고 물건은 점유권까지 합해서 기억해야 돼요. 그 밑에 방가로 2번 관습법상 물건은 3개밖에 없어요. 1.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3. 동산 양도담보권입니다. 동산 양도담보권. 자, 그러나 물건 아닌 거 온천권, 개인도로 사도통행권, 공원이용권, 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인 요 4가지는 관습상 물건이 아닙니다. 물건이 아니다. 자주 나오죠. 다음 마지막 3번에 민법 이외의 법률을 줄이면 특별법이 인정하는 물건. 일단 2개 앞에 광업권, 어업권입니다. 광업권, 어업권도 특별법상 물건. 다음 재단 2개, 공장재단 저당권, 광업재단 저당권. 우리 톡은 입광공 했던 거죠. 다음 동산,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소용선박은 동산이지만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특별법이 있어요. 다음에 임목법에 나오는 임목저당권, 농지법에 나오는 농지저당권, 공장저당권. 자, 줄거세요. 가등기 담보권, 부동산 양도 담보권, 매도 담보권. 요거는 가담법상의 물건이죠. 우리 시험범위 가담법상 물건이 부동산 양도 담보권, 가등기 담보권, 매도 담보권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30개 정도가 물건이에요. 민법상 물건 8개. 자, 앞에 돌아옵니다, 이제. 앞에 돌아오세요. 자, 돌아오면, 61쪽 앞으로 돌아옵니다. 자, 제2절부터 가면 2절. 물건의 종류와 내용. 물건의 종류와 내용. 일단, 자, 물건은, 자, 우리 총칙은 법률행위 했잖아요. 자, 물건, 다음 채권입니다. 자, 물건은 객체인 물건, 객체가 물건이야. 물건을 지배하는 지배권이에요.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다는 거죠. 지배는 가지고 있어야지, 이렇게. 꽉 쥐고 있어요. 물건을 지배하는. 물건이니까 이제, 자, 부동산하고 동산이죠. 채권을 조심해야 물건이 아니라 채무자 사람 청구권이야. 채무자에게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가 바로 급부죠. 급부를 청구하는 청구권입니다. 청구권. 그러니까 반드시 사람한테 청구해야 돼요. 자, 의리갑한테 청구하는. 이거는 사람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고 직접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야. 지배. 청구가 아니야.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지배하는 권리다. 어떻게 지배하느냐? 소유권은 어떻게 지배했어요? 사용, 수익, 처분으로 지배한다는 거예요. 지상권은 사용, 수익으로 지배하는 거고. 지배하는 겁니다. 청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강력해. 그래서 물건을 이제 공시하라는 거예요. 등기. 자, 갑니다. 물권 법정주의 같은 말. 물건은 종류를 적게 인정해. 한정주의입니다. 땡땡. 물건의 종류와 내용은, 자, 법률. 우리 지금 민법에 8개죠. 법률 또는 관서법, 법이 정하는 것에 한정해서만 인정되며 당사자가 계약으로는 안 돼. 계약으로 물건의 종류와 내용을 창설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원칙을 물권법정주의라고 그래. 즉 강행규정입니다. 이거 어기면 무효야. 여기 185조. 제목이 물건의 종류와 내용을 강행하는 거예요. 자, 물건은 국회가 만든 법률, 그 법률에 적어봐. 법률은 민법과 특별법. 민법, 특별법 또는 관서법, 법에 의한 외에는 임의로 계약으로 창설하지를 못합니다. 물건은 강력한 권리니까 계약으로 갑과 을이 창설 못해요. 1번 법률은 땡땡. 법률이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 의미합니다. 민법, 특별법, 법자가 들어가야 돼. 그 하위 법령인 명령이나 규칙으로는 절대 물건을 만들지를 못합니다. 야, 대통령령이나 시행령, 규칙 이런 걸로는 물건 창설 못해요. 오로지 법률로 창설해야 돼요. 그리고 이 관서법입니다. 땡땡. 관서법은 성문법, 국회가 만든 성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물건에 한해서만 보충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아까 4개 했죠? 뭐였어? 관서법. 아까 분묘기지권, 관서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양도담보권 요 3가지만 관서법상 물건이에요. 그리고 자, 동그라미 3번 물건의 임의 창설이 금지된다는 것은 자, 종류도 딱 강제해 놓고 내용도 딱 강제했다는 걸 뜻합니다. 이걸 위반하면 무효야. 4번 물건 법정주의는 강행 규정이므로 이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암기해야 돼요. 근데 지상권의 개념은 뭐죠? 지상권의 개념은 갑의 토지에 뭘 소유해야죠? 수목이나 건물이나 공작물 소유해야죠. 이걸 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사용하는 권리가 지상권이야. 근데 건물에는 지상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요? 안 돼요. 객체가 토지만 되는 거예요. 토지만. 자, 소유권은 토지도 가능하고 건물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걸 외워야 돼. 객체를. 자, 2번 이제 물건의 종류. 아까 봤던 거. 1. 민법상 물건. 순서로 8개, 그죠? 점유권 잘라놓고, 소유권 잘라놓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3개 합하면 뭐야? 용익 물건. 유치권, 저당권, 질권. 3개 합하면 뭐죠? 담보 물건이죠. 이 8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바로 외울게. 지금 점유권이 없는 거 2개 뭐야? 자, 지역권하고 저당권.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2중, 3중이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야. 점유를 못하니까. 그 다음에 양가로 1번에 이제 물건의 목적 같은 말, 내용에 따른 분류. 자, 1. 점유권하고 본권. 땡땡.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권이죠. 사실상 가지고 있는 권리. 그래서 점유권은 등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본권은 물건을 정당하게 지배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정당한 지배권이에요. 정당한 지배권. 점유권은 도둑놈도 점유권 가지고 있단 말이야. 도둑놈은 본권은 없어요. 다음 이제 2번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나누죠. 땡땡. 소유권은 물건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전부 지배하는 물건입니다. 아까 3개 적으라 그랬죠? 사용권, 소유권, 처분권, 그 3가지 다 가져요. 근데 제한물권은 3개 중에 일부만 제한된 방법으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일부만 지배하는 물건입니다. 그러면 자, 용익 물건하고 담보물건 나누겠죠? 3번. 용익 물건과 담보물건 땡땡. 용익 물건은 물건의 사용가치 지배를 목적으로 한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사용 수익권만 있는 거야. 사용 수익권. 근데 담보물건은 처분권만 있어. 즉 경매권만 있는 거야. 담보물건은 물건의 교환가치 지배, 즉 경매를 지배하는 물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음 장. 아까 집에 가서 너댓 번 좀 적으라 그랬어요. 요게 머리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 잘하거든요. 딱 물건 그러면 물건, 점유권, 본권은 소유권,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용익물권, 담보물권, 지지전, 유저질. 여기 딱 떠올라야 돼요. 여기서 2문제가 나와요. 자, 그럼 그걸 했다고 치고 오늘 어디까지 할 거냐? 앞에 다시 60페이지로 옵니다. 이제 그러면 의의가 쉬워. 자, 옵니다. 제1절 물건의 개념. 자, 1. 물건의 의의입니다. 자, 물건이란 말이 어려우면 물건의 대표가 소유권이니까 소유권을 바꿔 읽어야 돼요. 소유권. 물건의 대표가 소유권이니까. 땡땡. 특정한 물건. 이게 일물이야. 일물. 특정한 물건을 일물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 같은 말 독점적 권리입니다. 배타적 권리, 독점적 권리. 그러니까 이 건물에 자, 갑이 소유권자다.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권을 갑이 가지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이걸 사용, 수익, 처분을 못해요. 이게 이제 물건이죠. 물건은 배타적 지배권입니다. 그래서 일권주의입니다. 일권주의. 자, 2번. 물건의 객체는 물건이죠. 당연히. 땡땡. 물건의 객체 원칙적으로 물건이다. 물건. 자, 근데 예외적으로 권리도 객체가 되는 경우가 있다. 예, 2개 나오죠?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조심해야 돼. 지역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안 돼요. 뭐하고 뭐가 된다 그래서 지상권과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자, 그래서 45쪽으로 와보세요. 45페이지. 항상 민법은 1페이지에서 끝페이지가 연결이 돼 있어요. 45쪽에 거기에 무효에서 구체적인 예에서 동그라미 9번 얘기야. 동그라미 9번. 지역권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면 무효예요. 왜? 객체는 지역권이 안 되니까. 지상권이나 전세권에는 저당권 설정이 가능한데 지역권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면 물권법정지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무효. 그렇게 출제가 돼요. 다시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일물 일권주의 공부해야 돼요. 자, 가죠. 방금 1번 현존하고 특정된 물건이 돼야 돼. 이게 일물이 돼야 된다는 거. 일물. 땡땡. 물건의 객체는 즉 소유권의 객체는 원칙은 현존하는 특정물이 돼야 돼. 그래야 등기가 가능하니까. 자, 근데 예외가 있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동그라미 집합물에도 물건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 집합물은 여러 개의 물건을 합한 게 집합물이죠. 자, 우리 여기 이제 강의실에 책상 한 개가 이게 일물이잖아. 여기 소유권 하나야. 여러 개를 묶어서 집합물이라 그래. 집합물에 뭐 했죠? 우리 공장재단, 광업재단 한다 그랬죠. 그런 예외가 있다는 거야. 집합물에 대한 재단 저당권 그리고 양도담보가 가능합니다. 집합물에 돈 빌리면서 양도담보 설정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문제 풀이도 정리하고 방금 2번 일물 일권주의와 그 예외가 중요해. 반대 예외는 양가 1번 물건의 객체 원칙은 한 개의 독립물이 돼야 돼. 그래서 1부동산에 1등기를 합니다. 근데 2번 일물 일권주의의 원칙. 자, 동그라미 1번 물건의 일부나 구성 부분에는 물권 소유권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죠. 자, 갑의 토지에 갑이 소유자잖아. 근데 이 토지의 일부인 수목, 흙이나 돌이나 뭐 벽이나 다리 이거 전부 토지의 구성 부분이니까 이게 소유권의 객체입니다. 모래 자갈도 전부 소유권의 객체예요. 이걸 일부 분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물건의 일부 나무나 구성 부분 지하수도 소유권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2번 여러 개 물건을 합하면 집합물 위에도 원칙은 하나의 소유권이 성립할 수가 없다. 그래서 3번 하나의 물건 위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소유권이 성립할 수는 없다 이거죠. 여기에 이 땅에 소유권자가 갑이다. 갑이 혼자여야지 두 개의 소유권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일물 일소유권입니다. 자, 양가로 3번 그러면 일물을 정하는 표준은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합니다. 사회통념, 거래관념 같은 말이에요. 자, 건물은 단위가 뭐죠? 건물은 일동, 토지는 단위가 뭐죠? 일필, 이거란 말이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거는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이게 일물, 일소유권. 일물, 일소유권. 자, 갑니다. 1. 토지의 단위는 필이야, 필, 땡땡. 지적 공구상 한 개의 독립된 토지인 필이라고 합니다. 토지 대장에 4개 적어봐. 뭐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게 1필지야. 근데 건물의 개수는 조심해야 돼. 건물의 개수는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자, 건물은 3가지죠. 건물이라고 해서 최소한 뭐뭐 갖춰야 돼? 지붕과 기둥과 주벽이 있어야 돼요. 요 3가지를 갖춰야 등기가 됩니다. 물건 공부할 때는 항상 등기하고 같이 해야 돼요. 다음 양가로 4번 이제 예외죠. 일물 일권지 예외 즉 땡땡 물건의 일부나 구성 부분이 예외적으로 물건의 이제 객체가 되는 경우입니다. 예외. 자, 1번 토지 이거 뭐 또 등기법 시간에 했잖아요. 자, 일필지에 자 일부에 성립할 수 있는 게 뭐였죠? 용익 물건이었잖아요. 용익 물건을 아까 에어로 뭐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죠. 자, 일필 토지의 특정 일부에 용익 물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용익 물건 3개, 지지전. 지는 뭐 줄일 말이죠? 지상권, 지는 지역권,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죠. 다음, 땅 속에 있는 지중해 광물을 조심해야 돼. 석탄은 소유권의 객체가 아니고 광업권의 객체입니다. 석탄 캘려면 허가 받아야 됩니다. 광업권의 객체예요. 소유권의 객체가 아니고. 다음 이 건물로 갑니다. 원칙적으로 일동 건물의 일부 방한칸에 용익 물건 설정할 수 있어요. 용익 물건이니까 뭐겠어요? 전세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객체가 뭐만 돼? 토지만 되잖아. 토지만 되니까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토지의 일부만 가능한 거예요. 전세권은 객체가 뭐였어요? 토지도 가능하고 건물도 가능하니까 전세권은 토지 일부도 가능하고 집에 방 한 칸에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세권 일부에 전세권 설정을 뭐 첨부한다? 도면 첨부하면 됩니다. 자, 그게 전부 민법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수목으로, 그 뒤에 일동 건물의 일부, 저거 501호. 101동 501호는 무슨 소유권이겠어요?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됩니다. 아파트, 다음, 수목가입니다. 수목은 원칙은 토지의 구성 부분입니다. 자, 갑의 토지에 임야죠, 그러니까. 나무가 있다. 그럼 이 나무는 토지의 구성 부분이니까 갑이 땅 소유자가 이 수목의 소유자.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예외적으로 이제 요걸 이제 땅과 분리해서 독립된 부동산을 만드는 방법이 임목법하고 명인방법이 나오죠. 자, 그거 갑니다. 3. 수목 땡땡 임목에 관한 법률 줄이면 임목법에 의하여 등기된 수목의 집단, 이걸 임목이라 그래요. 그리고 명인방법을 갖춘 나무 한 그루 또는 수목의 집단도 독립된 부동산을 취급합니다. 그 독립된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와 독립부동산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 임목에다가 자, 소유권 보존, 소유자 가 이렇게 되면 자, 땅은 등기부, 토지 등기부에 등기하는 거고 이 수목은 임목 등기부에 등기합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독립부동산이야. 그러면 이 임목만 갑이 을에게 팔 수 있는 거죠. 땅은 또 다른 사람은 팔 수 있는 거고 병에게. 땅과 이제 임목은 전혀 별개의 독립부동산입니다. 자, 임목은 수목의 집단입니다. 여러 그루를 집단으로 하는 거야. 다음 명인방법 가보죠. 이게는 관습성인 관습. 관습이 나중에 법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일제시대 때 이제 이 나무에다가 나무 한 그루에다가 자, 이 갑의 땅인데 을이 나무를 이제 샀어요. 나무 한 그루. 여기다가 우리 새끼줄 치죠. 노건 그리고 이제 소유자 을 명찰 단다는 거예요. 명인 소유권을 명백하게 인식시키는 방법이란 새끼줄 달고 여기다 을 그러면 요 땅은 갑의 소유, 이 나무는 을의 소유입니다. 이게 이제 명인 방법이죠. 아니면 여러 그루에다가 명인 방법 갖출 수도 있고 명인 방법을 갖춘 나무 한 그루,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을의 소유입니다. 독립부동산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미분리 과실도 나오죠. 미분리 과실. 명인 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부동산이 됩니다. 4번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민법에서는 자, 독립된 부동산이라 그래요. 근데 등기법에서는 등기는 안 됩니다. 자, 이 과수원이야. 과수원 소유자가 갑입니다. 네, 이 과수원은 팔기 싫고 2위에는 과일이 있잖아요. 그죠? 과일. 아직 따지 않은 과일. 여기 미분리 과실이라 그래. 분리하지 않은 과일. 아직 따지 않은 과일. 뭐 아직 덜 익은 거죠? 미분리. 분리하지 않은 과일. 갑이 이제 자, 요 사과, 배 요것만 팔고 싶어요. 이 땅하고 과수나무는 안 팔고 싶고 따지 않은 과일 요것만 을한테 팔았어. 그럼 이제 땅 주인은 갑이고 이 사과나무 주인도 갑이야. 요 열려있는 요 사과 요것만 을이 소유자라는 거죠. 여기다가 자, 새끼줄 치고 소유자을 명찰 단다는 거예요. 명찰 달면 과수는 갑이 소유자, 과수나무도 갑이 소유자. 요 사과만 을의 거라는 거죠. 을이 이제 나중에 키워가지고 따가지고 판다는 거죠. 그런 명인 방법 갖추는 게 뭐가지야? 세 가지. 나무 한 그루, 나무 여러 그루, 미분리 과실. 요거는 명인 방법을 갖추면 독립부동산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개사법에서 미분리 과실은 요거는 자, 민법에서는 뭐라 그래? 민법에서는 부동산으로 봅니다. 왜? 아직 여기에 딱 달려 있으니까 떨어지면 동산이고 당연히. 그렇지만 등기는 안 돼요. 그것은 등기를 못 합니다. 공시방법이 뭐니까? 명인방법이잖아. 공시방법이. 자, 이것도 등기는 안 되고 명인방법이야. 여기서 중개할 수 있는 거, 이 중개 못 해요. 자, 이건 이제 이거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 요거는 중개는 가능합니다. 중개가.
호점 하나 기억하고. 자, 오른쪽 5번 중요 표시하세요. 농작물입니다. 농작물. 자, 농작물 엄청 중요합니다. 옆에 살짝 적어. 할매 거라고 적어놔. 누구 거요? 할매 겁니다. 할머니 거예요. 무대법입니다. 땡땡. 권한 없이 시키기 위해서 권한은 정당한 원인이야. 정당한 원인 없이 같은 말로 불법으로 경작된 농작물일지라도 아예 명인 방법도 안 갖춰요. 명인 방법을 안 하도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경작자 소유입니다. 누구 거라고요? 경작자 소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거는 명인 방법도 필요 없어. 자, 우리 LH공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 할머니입니다. 이거예요. 여기 LH공사 땅이야. 근데 그 할머니 와가지고 심었어, 그냥. 네, 콩을 심었어. 콩을 심어가지고 쬐끔 한 2, 3cm만 자라면 이건 명인 방법도 필요 없어요. 이게 누구 거라고? 가볼 거이 아니라 할머니 겁니다. 경작자 거예요. 경작자. 땅은 누구 땅이야? 가보이 땅. 요 콩은 경작자 거. 이 명인 방법도 필요 없어. 불법으로 심었어요. 이 사람 동의 안 받았어. 불법이야. 그래도 누구 거라고? 경작자 겁니다. 경작자 어리다. 어릴 거야. 만약에 갑이 이거 뽑았다. 절도죄로 감옥에 갑니다. 굉장히 불법이야. 그래서 이제 불법이니까 나중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 당연히 소유권은 경작자 거지만 당연히 불법으로 심었으니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손해배상으로 콩 한 포대 정도 준단 말이야. 할머니가 되게 아니까 그렇게 됩니다. 경작자 겁니다. 뭐 안 갖춰도 돼? 명인 방법 안 갖춰도 돼. 자, 그러면 이제 독립부동산 정리 한번 해보죠. 자, 독립부동산 대표가 건물입니다. 건물은 완전히 땅과 독립부동산이야. 이건 뭐만 갖추면 돼? 지붕과 기둥과 주벽만 갖추면 됩니다. 뭐 안 해도 돼? 등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예, 미등기도 이미 소유권자 있습니다. 갑이라고 하죠. 그죠? 나중에 이거 이제 187조 위에서 소유권 취득했고 팔아먹으려면 등기 한단 말이야. 보존 등기를. 그 다음 먼저 올게 뭐야? 농작물이야. 농작물은 무조건 누구 거라고? 경작가입니다. 불법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불법. 이 건물은 불법으로 하면 철거당한단 말이야. 이건 불법에 상관이 없어. 왜? 이거 농작물 경작하는데 한 몇 개월 안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팔려도 곧 바뀔 겁니다. 하여간 요거는 명의 방법 안 갖춰도 된다. 이거는 등기 안 해도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남은 걸 뭐 해야 돼? 명인 방법을 갖춰야 돼. 명인 갖추는 게 뭐죠? 나무 한 그루, 수목, 여러 그루, 수목의 집단, 미분리, 과실. 요거는 명인 방법을 갖춰야 됩니다. 세 개.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임목입니다. 임목은 여러 그루야. 임목 등기를 해야죠. 그죠? 임목 보존 등기하면 독립부동산입니다. 자, 독립부동산 정리합니다. 건물은 요 세 가지만 갖추면 된다. 등기 안 해도 된다. 자, 농작물은 불법일지라도 항상 누구 거나 경작자 겁니다. 약간 성숙해야 돼. 한 2, 3cm. 땅에 씨만 뿌렸다. 이거는 농작물이 아니잖아. 아직. 약간 성숙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명인 방법 갖춰야 되는 게 뭐죠? 나무 한 그루, 나무 여러 그루, 미분리 과실. 다음 임목 등기한 거. 요거는 땅과는 독립부동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갑의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럼 저당권은 여기에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는 거예요. 독립권이니까. 여기는 안 미쳐요. 자,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바로 예외로 독립된 부동산들. 그거 빼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 결혼 시간에 정착물을 독립정착물, 종속정착물 얘기하죠. 이거 빼고 나면 나머지 다 종속정착물이야. 결혼은 법을 잘 몰라서 결혼 선생님들이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물건의 기본이야. 그러면 이제 물건의 종류가 오늘 숙제는 62페이지 다시 오세요. 62페이지. 62페이지에 그 그림 있죠, 그죠? 그 그림을 집에서 한 5번 그려보세요. 가만히 보면 물건 어떻게 그렸어? 점유권, 보험권은 소유권, 제한물권은 용익물권, 담보물권, 용익물권 3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 3개, 유치권, 저당권, 질권, 그리고 관습법상 물권 3개, 3번에 특별법상 물권은 아직 안 해도 좋고요. 그게 여기까지는 보통 많이 나오면 3문제 나오고 여기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 그리고 요번 이 토요일, 요일날은 좀, 필히 좀 학교는 좀 특강 들어서 점수를 올리세요. 자, 오늘 강의 마치고, 저는 요번 수요일 날은 공법입니다. 수요일, 목요일 공법이니까, 수목, 오늘 민법, 내일 개론, 그 다음에 17일 날 공법, 18일 공법, 그 다음에 19일 날 중개사법입니다. 네, 저는 금요일 날 중개사법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